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6.84포인트, 1.28% 하락한 2076.77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5% 내린 654.6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또다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미국 보건당국이 팬데믹, 그러니까 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면서인데요. 3대 지수는 전날에 이어서 이틀 연속 3% 안팎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특징적인 것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코로나19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의 척도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겁니다. 현지 시간 25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2%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날까지 나흘 동안 무려 12%나 지수가 빠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우리 시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IT 섹터들 일제히 내림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연일 계속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견디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의 유의미한 반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미국 연준의 이 통화 완화적인 기조를 확인해야 되고 또 국내 확진자들의 진정세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 유의미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그리고 암행어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또 만났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번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요. 오늘도 퐁당퐁당 장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고 또 하루 오르면 또 하루 내리고 이런 모습인데요. 오늘도 개인은 7,800억 원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도 237억 원 순매수 우위를 보여줬는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거세게 시장을 팔아내면서 오늘도 파란불을 켜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 IT 섹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 3%대 하락세 보여줬고요. 눈에 띄는 거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좋은 소식 들려온 셀트리온만이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오늘 뭐 거래소가 하루 만에 다시 이제 하락세로 좀 네. 접어들었는데 사실 오르고 빠지고보다 중요한 건 지금 장중에 오른 양봉으로 마감됐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국 시장 먼저 결과 제일 먼저 보시죠. 근데 이제 미국이 어제 밤 그리고 이제 그저께 밤 이틀 연속으로 3% 이상 빠지면서 이틀 합쳐서 그러니까 다우존스 산업지수 기준으로 7% 가까이 폭락을 했는데 같은 기간 그러니까 이제 오늘과 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따져보면 한 0.1% 정도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 비하면 한 7% 가까이 우리가 강세를 보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드려 맞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약간 좀 양봉으로 마감되는 차트 보시면 양봉으로 좀 이렇게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오늘 장도 사실요 이 1.28% 하락이라고는 하지만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합치면 거의 우리나라 이 종합주가지수 거래소 시장의 한 30% 정도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이 뭐 3일 동안 오늘까지 해서 3일 동안 뭐 2조 3천억 원 정도를 좀 팔고 있는데 이 대부분의 매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만 해도 삼성전자 매도가 한 4천억 정도니까 시장에서 뭐 거래소에서 외국인 매도의 절반은 삼성전자, 나머지 하이닉스. 그렇게 치면 아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앵커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두 종목을 제외한 다른 시장은 오히려 그렇게 종목이 의외로 많이 안 빠졌다. 1.28 중에 아마 0.7% 이상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한 거기 때문에 이 둘을 빼면 우리가 체감하게 되는 종합주가지수의 하락률은 0.5% 미만입니다. 하락률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선방한 하루로 좀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디커플링 쓸 때는 이럴 때죠. 미국 시장은 올라갔는데 우리가 안 올라가면 그때 이제 이 서운한 마음에 이제 디커플링
미국과 우리 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미국은 날아가는데 우리는 안 날아가는 이런 피해의식의 단어처럼 사용돼 왔지만 이제는 반대입니다. 미국 시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증시가 주변에 뭐 일본, 중국, 홍콩, 대만과 비교했어도 올해 들어서 성과가 정말 안 좋았는데 그렇게 좀 과하게 빠졌던 부분을 이제 메꿔나가는 시점이다. 그런 것이 이틀 연속으로 미국 증시 대비 강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치고 나가는 디커플링 장세를 즐길 수 있는 수익으로 즐길 수 있는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과 함께 또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기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고서 도모는 코스닥도요. 개인과 기관만이 사자세를 보여줬고 외국인이 1,800억 원 이상의 순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좀 빨간불을 켜내나 싶었는데 좀 흘러내려가지고 조금 슬픈 마음이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은 그래도 보다는 상황이 좀 나은 것 같아요. IT 섹터들이 조금 힘을 내지 못할 때 바이오 종목들이 또 올라오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상당히 좀 의미가 큰 하루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크게 한번 흔들렸어요. 장 초반에 마이너스 2%까지 빠졌다가 마지막에 0.5% 구간에서 끝났는데 사실상 이 정도 회복 탄력은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제 우공이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이거 어리석은 자가 산을 옮긴다는 얘기죠. 그만큼 좀 인내력을 이제 강조하는 사자성어인데 사실상 지금 증시가 하락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주식을 접거나 또는 이제 종목들을 매도해야 되나 그런 시점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살짝 우리나라 이 코스닥 자체의 펀더멘탈이 훼손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종목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종목들의 펀더멘탈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순전히 코로나19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만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매도 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걱정할 만한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제가 어제도 강조를 드렸었는데 2010년 이후로 환율이 1,200원을 터치할 때 그때가 바로 시장 최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2016년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2019년도도 그렇고 환율이 1,200원을 넘어가면 증시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지금 2,116원인데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1,300원, 뭐 1,350원 이 구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못 갈 것 같고요. 여기서 분명 환율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제가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를 강력하게 해도 될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시장의 추세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크게 변동성이 생기는 것 같아도 뭐 월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뭐 한 개의 캔들에 살짝 윗꼬리만 달린 그런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월봉상 지켜주고 있는 요 장기 이동 평균선 자체는 전혀 훼손하지 않은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 관련된 이슈만 잘 넘어간다면 다시 한번 더 저점을 들어올려주는 이 코스닥 주가 자체의 코스닥 상승세의 레벨업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말씀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우공이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참는 자 이기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산을 옮긴다 말씀드렸어요. 자, 참고 기다린 자가 산을 옮길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 히든 스탁을 꼭 시청하시면서 좋은 종목과 한번 또 인연을 맺어보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앞머리를 싹 올리고 오셔가지고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도 싹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서 알서포트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21.06%나 급등하면서 3,875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별 시세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으로 좋은 흐름 보여줬다가 2월 24일에 4,235원까지 딱 올라가더니 그 이후에는 쭉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이요 굉장히 선별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되게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는 느낌인데 알서포트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돌다 다시 순서가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틀 전에 이제 폭락이 나왔던 것은 이제 그간의 어떤 상승 이후에 수익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제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인데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주 후반부를 기점으로 좀 사그라들던 코로나 관련 뉴스가 틀었다 하면 코로나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완전히 코로나에 의한 코로나 장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류들이 있는데 참고로 오늘 그 SK텔레콤도 저 본사 닫았죠. 거기 확진자 나온 바람에. 그리고 NC소프트라는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말 이제 이번 주 남은 3일 출근하지 말라 그러고 뭐 넥슨 같은 경우에도 재택근무 쪽으로 이렇게 좀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 보시면 이 종목이 여기 이제 나왔죠. 급등락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하나만 좀 약간 공부를 시켜드리자면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이 최고점은 아닌데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파동은 좀 두 번 나온 거죠. 첫 번째 중순에 나온 파동과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두 번째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같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지금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고 또 고점에서 속된 말로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처음에 올라갈 때보다는 두 번째 올라갈 때가 아무래도 매물벽에 좀 두껍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터졌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똑같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이제는 처음에 올라갈 때보다 4배, 5배의 거래량이 필요한 만큼 힘이 좀 많이 드는구나라는 걸 좀 인지하셔야 돼요. 자, JP모건에서 다음 달 3월 20일이 좀 이제 거의 정점이라고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직장 폐쇄하고 난리 그런 난 상황인데 지금 알서포트는 이제 재택근무 관련해서 또 손세정제, 뭐 마스크 등등해서 코로나 관련주도 그 안에 세부적으로 섹터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실적 상승에도 도움이 돼야 되겠죠. 자, 우리가 그 흔히 총선이라든가 이런 거 앞두고도 이제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활개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 테마주는 진짜 아무 효용도 없이 그냥 누구랑 뭐 어디 대학 동문이네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만 지금 마스크나 손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없어서 못 팔고 있죠. 충분히 실적으로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는 영양가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게 단지 그냥 하루 이틀, 1주, 2주 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JP모건이 밝힌 3월 말, 뭐 한 20일 되겠죠. 네. 그때까지 한 달 정도 남은 기간에 얼마든지 위아래 흐름을 반복하면서 우리한테 30%, 50% 정도의 수익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첫 번째보다 힘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급등 나오기 직전에 미리 잡는 게 중요할 거고요. 오늘 제가 들고 나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꼭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인 50 가지고 오셨는데 앞서 봤던 알서포트하고는 다른 흐름이에요. 오늘도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장중 한때는 6,860원까지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래도 살짝 올라가긴 했네요. 5.64% 하락하면서 7,53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그 마스크 관련된 종목으로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마스크 안 판다고 그러니까요. 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종목은요, 아까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돌고 돌아서 다시 한번 순서가 돌아왔다라고 했는데 50은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상 이미 2차 파동까지 다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네. 섣불리 이제 주가 상승을 좀 이제 예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네. 그런 시점에 도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50을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인터넷 검색창이라든지 또는 이제 뉴스를 보면 다 코로나19 관련된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JP모건에서 얘기를 하기를 3월 20일 날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10,000명이 넘어간다고 해요. 세상 이게 사실일지는 아닐지 잘 모르겠지만 세계 권위 있는 단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심리적 요인이 또 시장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발표를 토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50 같은 경우나 또는 모나리자, 그 외 등등 이 코로나19 관련된 이 초기 급등주들 그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롭게 상승하고 있는 또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있단 말이죠. 아까 마이스터 전문가께서도 알서포트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 등등 BC월드 제약이라는 종목도 있고 그 외 등등 많은 종목들이 새롭게 코로나 관련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사실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끝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순환매가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데도요.
종목들 보시면 상한가 종목이 뭐 대거 10개 나올 때도 있고요. 5개, 6개 충분히 나오는 장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이 그냥 이 이슈를 기회로 잡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크게 치고 빠지기에 상당히 좋은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스탁에서 또 이제 그런 모습들 보여줄 거니까 보시고요. 한번 50 차트를 보면서 좀 이제 정리해드리자면 지금 50 자체가 거래량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네. 첫 번째 1차 파동 나올 때 거래량보다 2차 파동 나올 때 거래량이 좀 넘어섰단 말이죠. 더 크게 나왔습니다. 매물을 돌파하고 이제 가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2월 25일자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여기 바닥권에 있던 이 바닥권에 선침해 해놨던 그런 물량들의 이 차익 매물 추리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절가를 좀 잘 잡아야 그래야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보다도 지금 이제 새롭게 움직이는 코로나19 변동성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종목 제가 오늘 히든스탁에서 공개할 거니까 꼭 기대해 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DKT입니다. 매수일은 2월 20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6,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4.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2.33% 하락하면서 12,6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저가 12,250원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일별 시세 보면 2월 20일에 최고가가 15,150원까지 올라섰는데 그 이후에 시장이 워낙에 또 안 좋고 IT주들이 또 같이 함께 또 내려가 주면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절가가 그때 12,000원으로 소개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늘 12,250원까지 내려가가지고 약간 아슬아슬했어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사실상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DKT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가 끝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강조드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FPC에 관련해서 납품 관련해서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BH의 자회사로서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이 지금 현재 폴더블 관련해서 대중화를 선언했단 말이죠. 현재 지금 300만 원, 250만 원 하던 그런 폴더블 폰을 이제 싸게 100만 원, 150만 원에도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드릴게요. 네. 제가 강조드린 이유로 살짝 하락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하락하는 자리에서도 계속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다 매도한다고 난리인데 이렇게 이 종목만큼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만약에 증시가 반등한다면 다시금 하락했던 갭을 메꾸고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확보하신 분들은 목표가까지 잘 들어오고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C월드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매수일이었는데 아마 오늘 주식시장을 눈여겨보신 분들은 이 종목을 계속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쵸.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거든요. 자, 오늘 흐름은요. 종가는 26.75% 살짝 꼬리가 달리고 내려와서 19,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지만 장중에 24,100원 그러니까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모습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목표가가 19,000원인데요. 더 많이 올라가 주면서요. 그리고 11시에 오전에 한번 딱 올라가지고 또 오후 늦게 또 한 번 해주면서 우리에게 또 수익 실현의 기회를 싹 줬던 종목입니다. 최고가 수익률이 무려 24.39% 하루 만에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 만에 상한가 갔으면 이게 그러니까요. 시간 외에서도 2% 넘게 급등했기 진짜요? 때문에 살짝 마무리 이제 상한가 갔다고 해도 좀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상승이 나왔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력이죠.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오늘 좀 이제 BC월드 제약을 좀 살펴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오늘 거래 대금이 무려 1,800억이 넘게 터졌습니다. 네, 무려 1,800억이 한 종목에 쏠리면서 이렇게 주가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수급 자체가요, 특히 매수 심리 자체가 어디로 한 번에 들어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주를 찍자니 너무 고점이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2등주를 찍자니 그것도 좀 애매하고, 사실상 바닥권에서 새롭게 좀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는 종목들에 지금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미 한번 상한가를 갔어요. 이 종목이 PC월드 제약이 한번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에 음봉을 한번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상한가 가는 전형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양음양 패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히든스탁 열심히 시청하신 분들에게 또 태극 기법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크게 급등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사실상 BC월드 제약 같은 종목들이 지금 이제 많이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제가 아까도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과거의 대북주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에 대북주 같은 경우에도 철도주 크게 급등했죠. 그다음에 뭐 다른 뭐 농업 관련된 종목 올라가고, 그리고 뭐 지하자원 관련된 종목들 올라가고,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계속 수급이 돌아왔단 말이죠. 지금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 섹터가 딱 정해졌으면 마스크 올라가고, 손세정제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원격 뭐 의료 관련된 종목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뭐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들 올라가고, 이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재료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치료제 원재료 관련된 종목도 올라가고, 과연 그 다음에는 어떤 종목들이 또 실질적으로 올라갈지 테마의 순환매에서 우리가 또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도 원재료 관련된 종목들 올라갔으니까 과연 다음은 어떤 게 올라갈까 한번 잘 맞춰보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KT 한번 기다려보고요. BC월드 제약으로 오늘 하루 만에 최고가 수익률 24.39%의 행복을 누리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묘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체험권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래. 이분 계셨어요? 네, 하도 조용히 그러시죠? 계셔가지고. 아, 예. 잘 뻔했네요. 한 나왔으면. 이제 말씀 많이 하시면 네. 돼요. 아니, 맞아요. 저요. 사실은 집 회사 먹을 것도 다 시켜서 하고 장도 시키고. 되게 많을 거예요. 모든 그러시는 분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분이. 길가에 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뭐 지난주에 주말에 좀 약간 돌아다녀봤습니다만은 정말로 뭐 쇼핑몰이든 뭐가 됐든 사람이 없어요. 쇼핑하러 가셨어요? 네,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여기 반사이익이라는 표현이 사실 지금 이 조금 그렇죠. 우리 국민 감정 정서에 약간 좀 반하는 표현이라는 거는 저도 좀 어쩔 수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사태가 좀 빨리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방금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많은 국민들의 외부 활동을 좀 안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좀 반사기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그 종목들을 보면 이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을 쭉 이제 보면요. 처음에 올라갔던 거는 차트 보시면 일단 뭐 깨끗한 나라 같은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좀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 관련주죠. 부득이하게 나가야 되면 이제 피해야 되니까 마스크 관련해서 깨끗한 나라라든가 아니면은 뭐 MH 에탄올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손세정제, 손소독제 관련주로 이제 이번 달에 한번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마스크나 손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쩔 수 없이 나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이제 올라간 그런 종목이지만 뒤에 이제 다른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은 뭐 아이스크림 에지 같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 관련주로서 이제 계약이 연기가 되고 또 이제 어쨌든 학교를 안 가도 공부는 시켜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온라인 교육주 올라가고 했던 건데, 사람이 어떻게 그죠?
애들이 뭐 우리 학생들이 계약이 연기가 돼서 뭐 일주일이고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기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공부만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약간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안 나가고 집에 있어도 사람이 놀 건 놀아야 되죠. 사실 우리 아메거스 전문가 한번 여쭤볼 텐데 학교 다닐 때 개학 첫날 학교 끝나고 어디 갑니까 우리가? 학교 끝나고 도서관 가시잖아요. 그렇죠. 도서관 갔는데? PC방 안 갔어요? 그럼 PC방도 자주 PC방. 다녔어요. 나만 이상해졌네. PC방 네, 많이 가죠. 놀아야 돼요. 맞아, 친구들 PC방 많이 가죠. 고등학생들은 엄청 갑니다. 근데 게임하러. 그렇죠. 근데 PC방 지금 큰일 납니다 가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놀긴 놀아야 돼.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네. 놀긴 놀아야 되는데 집 밖에 안 나가고 집 안에서 놀려면 결국은 어떠한 플랫폼을 통해서 놀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코로나 관련주로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한 것 같은데 움직이는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종목 갖고 왔으니까 아마 두 번째 힌트 듣고 나시면 좀 뒤지다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미? 외국인들이 지금 샀고 30%가 올라갔으면 외국인이 이제 파는 타임은 아직 뭐 다른 모자라요? 것들 뭐 50% 100% 올라가는데 사실 뭐 아직. 이거 올라탄다고 해도 오. 사실 충분히 좀 그러니까 가져올 수 있는 수익 여력이 충분히 뭐 크다고 네.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2월 시장은 아시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최근 3일 동안 2조 3천억 원의 물량을 외국인이 팔아댔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닥에서 어제 그제 빼고는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틀 연속 매수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루 사면 이틀 팔고 하루 사면 이틀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은 2월달 내내 좋지가 않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쭉 다 왔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요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틀 전에 나왔을 때도 좀 예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탑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거 보시면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도를 팔아대는 과정 속에서도 사면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9,000원짜리가 어느덧 15,000원까지 넘어가면서 60% 이상, 거의 70% 가까운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는 코로나19 관련주도 아닙니다. 시장에 단기 이슈를 끌어올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70% 가까운 상승률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다면 이보다 더 강하게 정말 100%의 상승률도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앞서 제가 힌트는 굉장히 강력하게 드렸죠. PC방이 저만 좀 바보 된 것 같긴 한데 PC방 얘기까지 제가 드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엔터 줍니다. 근데 이 게임주 보시면 최근에 뭐 NC소프트라든가 뭐 주가 좋은 것들 몇 개 보이긴 하지만 최근 한 달 그러니까 1월 말부터 지금 2월 넘어오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30% 주가가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70% 가까이 올라간 탑엔지니어링처럼 외국인들의 매수가 한 달 내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건에 맞는 종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달 사이에 30% 올라간 거 찾으시면 아마 금방 나올 테니까 아마 오늘은 좀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도서관을 다녔던 분지로서 잘 모르겠지만 PC방에 가면은 게임도 많이 하고 그 웹툰 관련된 종목을 여기서 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또 좋은 그 수익률을 얻어갔던 기억도 있는데 게임이 뭐가 있을까요? 게임주들 많이 있습니다. 그쵸. 네, 뭐 넷마블도 있고 뭐 NC도 있고 뭐 그 등등 종목도 많은데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주셨어요. 30%. 네, 30%가 요 한 달 만에 좀 이제 변동성이 생긴 뭐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해준 그런 게임주가 한 종목 정도 있더라고요. 사실상 지금 뭐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부터 지금 2월 달까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 종목도 지금 한 두 달 만에 40% 넘게 상승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30%의 변동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이시티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조이시티라는 종목을 봤을 때 자, 외국인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크게 상승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면 한 달 만에 30% 넘는 상승세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이시티 아니면 NC 둘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마 마지막 힌트를 한번 들어봐야 좀 이제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 그만큼 또 요즘 실적주들이 또 좋은 흐름 보여주던데 네. 실적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사실은 더 좋게 보여줬었어야 했는데 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라는 어떤 거대한 이슈 때문에 파묻힌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뭐 30% 정도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코로나19 이슈가 아니었다면 제 생각에는 2배는 더 한 60% 정도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슈 덕분에 오늘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더 오르기 전에 조금이라도 쌀 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좀 뭐 새옹지마 같은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자, 흑자 전환에 대해서는 제가 늘상 예로 말씀드린 종목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KMW라는 종목이 이 작년에 5G 시장의 급격한 성장, 엄청난 투자가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에서 80,000원까지 주가가 무려 8배가 주가가 반년 만에 올라가는 정말 기록적인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이 뭐 시총 1,000억 원도 안 되는 소형주도 아니고요. 적당히 규모가 그래도 꽤 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8배씩이나 주가가 올라갈 만큼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상승이 시작이 됐고 마지막 이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는 과정 속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 점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 아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종합판입니다. 적자, 2년 동안 적자보다가 작년에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가 최근에 한 30% 올랐지만 흑자 전환 모멘텀 생각하면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고 또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런 안 좋은 시장 속에서 나오고 있는데 좀 더 결정적인 힌트를 다 말씀을 드리면 올해 상반기, 2020년도 상반기 이 모바일 게임 중에서 최고의 기대작이라고 불리는 게 뭐 저렇게 많이 안 해서 저도 그냥 안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네. 블레스 모바일이라는 게임이 상반기 최대 좀 유망 기대작이라고 하는데 그 게임을 현재 이제 다음 달 말이죠. 클로즈 베타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시험 테스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그거 신작 모멘텀도 있으니까 많이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블레스 모바일이요? 네. 저는 사실은 요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차트를 봤을 때 시티, 이 도시를 굉장히 즐겁게 즐기는 것 같은데 맞죠? 그런 것도 있네. 저 차트 봤는데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맞죠? 그런가 봐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체험권 걸려 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아니, 아까 우리 말씀하셨는데 좀 말이 안 나오네요. 말씀하셨긴 했는데 1만 명을 예상한다고 그래가지고 걱정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해서 지금 이제 확진자 1,000명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보다 이제 10배가 더 생긴다는 얘긴데 확진자들이 사실상 그러지 않길 바라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JP 모건 쪽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항상 이 시장의 심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슈가 나왔을 때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투자자로서 이렇게 이슈가 나오고 투자 심리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 급소를 노려서 수익을 내는 게 이 투자자로서의 본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저도 하루빨리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만 보더라도 이제 종목들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뭐 50이라든지 또는 이제 모나리자라든지 뭐 그 외 등등 마스크주들 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 초급등을 보였던 종목들이 지금 다 하향세로 접어들고요. 이제는 새롭게 이제 신규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크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뭐 KM제약 그리고 이제 뭐 50 모나리자, 뭐 국제약품, 웰크론 이런 종목들 보면 마스크 관련주로서 100% 넘게 상승했던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 이미 크게 급등했던 종목들은 지금 이제 다 빠지고 있고요. 제가 어제 강조드렸던 뭐 BC월드 제약이라든지 그 외 다른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종목들은 지금 20% 넘게 또는 이제 상한가까지도 도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닥권에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사실상 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매매가 단기간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 말씀드렸죠. 지금 하루에 상한가 종목이 뭐 어제만 하더라도 뭐 3개 이상 나오고 그리고 시장이 급락을 할 때도 10개 이상 나온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간에 이 급소를 트렌드의 급소를 잘 공략하시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오늘도 좀 이제 새롭게 형성되는 이 코로나19 순환매 장세 좀 급소를 한번 노려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게 음압병실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네. 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들썩이는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네. 관련한 종목 몇 개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 그렇죠. 안에 있을까요? 네,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충분히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압 병실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뭐 이 공간에 병실에 이제 기압을 내려가지고 이제 내부에 있는 병균들이 세균들이 이제 바이러스들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격리 병실 이제 음압 병실이라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음압 병실이 상당히 모자르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메르스 때 이제 그때도 이제 음압 병실 관련된 또는 이제 그 멸균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죠. 그 부분들을 봤을 때 이번에도 충분히 좀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마스크 주디 100% 200% 날아갈 때 그런 종목들은 시작도 못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종목들의 수급이 빠지면서 이제는 새롭게 이 순환매가 돌면서 새롭게 형성된 그런 테마에 수급이 몰리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뭐 GH 신소재 같은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이 또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음압 병실 관련된 쪽에서도 단기적으로 강한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번 주 안에 아마 한번 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쏘지 있습니다.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일단은 GH 신소재를 또 언급해 주시고 급등 나왔다고 하셨으니까 네. 다시 한번 쏘아 올릴 종목이라니까 요거는 빠지는 것 같고 다른 것들에서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일단 같은데. 뭐 이런 이제 차트나 어떤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음압이라는 그 단어가 네. 좀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음압이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좀 떠오르는 종목은 최근에 한번 꿈틀거린 적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급등은 안 했기 때문에 움직임만 시작되고 급등은 하지 않은 종목 하나가 생각나는 거 바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오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보시면 이제 이거는 원래부터 뭐 저도 알고 있던 기업이기도 하고 딱 이게 봐도 되나 모르겠지만 회사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딱 나옵니다. 여기 오텍 T 구급차 음압 특수 예를 나와 있죠. 그래서 네. 음압이라고 이미 만들고 있는데 그렇죠. 응급차 음압 구급차를 만들 정도면 움직이는 것도 만드는데 뭐 병원에 있는 거 못 만들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 뭐 차트 보시면 지난주 목요일 날 딱 일주일 전이죠. 목요일 날 한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장중에 10% 올라갔는데 평소에 이 종목 10% 쉽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거래량이 갑자기 이날 평소 거래량이 뭐 한 30배 가까이 나오면서 움직인 이후로 거래량 증가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좀 전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10,000명까지도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고 하루가 다르게 자꾸만 이제 뭐 사망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막 세계 방방 곳곳에서 지금 막 천막 취급당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결코 하루 이틀 만에 그리고 이 관련 종목들의 상승도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2015, 16 이때 이제 메르스 때도 과거에도 보면은 이 회사 2016년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주가가 4,000원대에서 14,000원 막 3배 넘게 올라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는 뭐 다시 사상 최고가 경신도 가능하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종목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정답이 아닐까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힌트 열어볼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단 하루 만에 상한가에 도달했던 BC월드 제약의 세 그렇죠. 번째 힌트가 네. 바로 그거였잖아요. 상장 이후에 최대 그렇죠. 거래량 터졌다고. 네. 잘 기억하시네요. 그렇죠. 네. 기억하죠. 오늘 또 세 번째 힌트가 이게 나왔습니다. 기대감이 그렇죠. 다시 한번 네. 올라가는데요. 네. 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음. 아마 어제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놀랐어요. 오늘자 이제 상한가를 바로 간 모습들. 네. 뭐 100억, 200억으로 상한가 가는 게 아니라 음. 1,800억. 무려 한 종목에 1,800억이 쏠리면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바로 BC월드 제약인데 제가 어제자 힌트도 이렇게 최대 거래량을 좀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일장 전략을 할 때도 항상 바닥권 이 변동성을 주목해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바닥권에서 변동성을 크게 그린 종목들이 단기간에 100%든 200%든 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BC월드 제약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상한가 가는 시점을 우리가 잘 노려봐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이렇게 큰 거래량이 좀 터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한가 가는 날 이제 큰 거래량이 발생하고 그리고 한번 쉬어주고 바로 이렇게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인데 자 결국에는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진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점권에서 거래량이 터져봤자요. 어차피 하락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은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가 시작하는 자리,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가 끝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자리가 아닌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이 종목 상장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월봉 관점으로 봤을 때 이번 달에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이 시장에 대한 트렌드적 매수 심리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수 심리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팔려고 하기보다도 살려고 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사자라는 심리가 많아야 주가 상승이 더욱 크게 일어나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자 BC월드 제약이 1,800억이라는 엄청난 거래 대금이 몰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제가 히든스탁에서 히든 종목으로 공개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5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좀 이제 발생될 만한 그런 종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맞추셔가지고 꼭 한번 확보하셔가지고 한번 행복한 수익 한번 즐겨보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택입니다 라면서 하트 뿅 와 있고요. BC월드 수익 감사했습니다. 어사님. MVH 코리아로 정정료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와 있고요. 우정바이오도 보입니다. 멋진 암행어사 전문가님 오택.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라면서 제임스님께서 오늘도 이번 주 풀문자 갑니다 라면서 마이스트로님 화이팅이라고 팬입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BC월드 제가 19% 수익 감사합니다. VIP도 체험해보고 싶다고 정답보 MVH 코리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실력 최고 어사님 오택이요. 하트도 뿅뿅 오택도 보입니다. 그 아래로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 있네요. 나라라 드래곤볼, 드래곤플라이, 썬데이 토즈, 룽트 코리아, 넷게임즈, 펄어비스, 웹젠, 조이시티 와 있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까지 넘어가서 조이시티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M게임 그리고 조이시티까지 보입니다.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는데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기다리고 기다렸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정답 맞췄네요. 조이시티가 정답이었으면 전문가님 조금 시장이 또 이게 사회적으로 조금 우울하지만 그렇죠. 이 조이시티로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시겠죠? 예, 뭐 그런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좀 수익으로 보탬이 되는 흐름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2월 들어서 외국인 들어온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었고 차트상으로도 뭐 좋은 흐름들 우상향 전성기 대비해서 주가 반의 반밖에 안 됩니다. 고점 부담 안 느끼셔도 되고요.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목표가는 14,500원으로 좀 짧게 잡고 일단 대응을 한번 해보고요. 손절가
저가는 하단에 11,000원 손절가로 잡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조이시티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1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상한가. 계속해서 생각나죠. 암행어사 전문가님, 오늘 종목도 기대되는데요. 네, 사실상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준비를 했다고 오.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의 상한가가 좀 이제 부러우신 분들은 오늘 이제 꼭 집중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사실상 지금 시장보다 상한가 가는 게 쉬운 시장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한가 종목 또는 급등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트렌드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트렌드 자체가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급소만 제대로 찌르신다면 여러분들도 상한가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음압 병실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이 크게 급등한 전적이 없기 때문에 이 시장 순환매에 의해서 이 종목이 내일자 상한가 갈 확률이 좀 높다 말씀드리겠고,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쏠리게 되면 아마 20% 넘게도 충분히 단기간에 급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꼭 확보하시라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어제자 BC월드 제 상한가 간 이유가 최대 거래량을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이 종목 바로 월봉상 최대 거래량입니다. 일봉상 최대 거래량보다 월봉상 최대 거래량이 더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에 넘어서 50%, 60%까지.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오늘 오후 9시 이 방송 바로 끝나고 9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이 종목 공개하니까요. 확보하셔가지고 수익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가격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가격 전략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가능하거든요. 핸드폰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한번 도전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국에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 있잖아요. 기운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상한가의 기운을 오늘 또 타셨으니까 네네. 오늘 종목도 뭔가 딱 타가지고 쭉쭉 올라갈 것 같은 기분적인 기분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종목만큼은 좀 이제 좋은 기운을 오.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최근에 고점권에서 많은 종목들을 추격 매수를 하셔가지고 낭패 보신 분들 많은데, 바닥권에서 이제 변동성 크게 터지는 종목을 잡아야 이제 수익 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 종목을 제가 오늘 바로 이 방송 끝나고 9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할 거예요. 자, 음압 병실 관련주라 말씀드려서 음압 병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필요하고 미국도 필요하고 일본도 필요하고 지금 코로나19가 터지는 나라에서는 다 필요한 게 바로 음압 병실입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종목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과거에 사스 때라든지 그리고 메르스 때라든지 이미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주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오후 9시 온라인 무료 방송 공개하니까 꼭 확보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국에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그리고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바로 공개되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또 상한가의 기운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전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